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선 공약을 짧은 시간 내에 100%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정부는 이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기관에서의 고용 환경은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과연 단기간 내에 정규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는 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으로서 자회사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중에 한 곳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기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만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이 같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공공연대 노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보다 더 공론화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공연대 노조 대표분들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자회사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이용호입니다. 좀 전에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표되고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현재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자회사 설립이 난립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파견 용역 직원의 경우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도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현재 설립되거나 그리고 진행 중인 자회사 설립은 애초에 이 취지와는 상당히 왜곡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용역과 파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 전환 절차를 그리고 자회사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사협의기구에서 노사 간에 상호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노측 대표들이 이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관 측에서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상황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경쟁 채용을 해야 되고
고령자 별도 정년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왜곡된 정보들이 바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한전산하의 자회사 발전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자회사들이 독립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 상에는 기존의 용역계약 형태의 자회사를 지향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들이 그대로 지금 존속된 형태로 자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기업이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지만 이 자회사들이 독립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 용역과 같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난 정부 때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문제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바로 공공부문에서 이런 또 다른 불법 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고용을 안정화하고 또 사회 양극화를 이를 통해서 좀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자회사 설립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기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와 복리후생 체계를 현재 전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인식을 다수의 기관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소속을 달리하게 되면 결국에 처우와 복리후생의 조건도 다르게 해도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합법적인 차별을 하기 위한 선택의 수단으로 자회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여러 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또 현재도 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들이 이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회 조서재정연구원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80여 개의 공공기관이 투자 또는 설립한 자회사가 약 한 756개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자회사들이 독립된 경영 구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적을 받아온 상태인데 현재와 같은 정규직 전환을 이런 자회사를 했을 경우에 또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회사 설립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업무의 독자성 그리고 경영 구조의 독자성 그리고 노무 관리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자회사 설립을 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왜곡되는 이런 형태의 자회사 추진을 명백하게 반대를 할 것이며 이후에 이런 절차를 각 기관들에서 강행할 경우에는 교섭과 쟁의를 통한 반복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저희는 저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말씀 두 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6,700명의 현재 정규직 전환에 자회사를 기관 측에서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 우리 근무자분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노조 지회장 유창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현장에서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수납원 노동자들은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사는 수납원 전체 노동자들을 외주화하면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보상용으로 영업소 하나씩을 수익에 가고 나눠먹게 하면서 그 속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고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이 끝나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고 다른 영업소로 바꿔치기 하고 온갖 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항상 해고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삶이었습니다. 그런 해고와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도로공사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제1선에서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외주 용역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또다시 이름뿐인 자회사를 만들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 1심, 2심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정나고 법원에서는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정도 무시하고 수납원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보내려고 온갖 거짓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수납원 노동자 6,700명은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 고용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근로자 대표, 00년대 서경지구 기업은행 지회장인 배재환입니다. 저는 그 기업은행의 자회사 전환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근로자 대표 선출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 선출 공문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참여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수용했어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공문을 전 사업장에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서 2,000명 중 고작 50명만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근로자 측 대표를 뽑는 회의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고 압박을 가해 일부 인원들은 참석 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외부 전문가의 문제점입니다. 기업은행의 외부 전문가는 총 3명입니다.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 선정은 기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고 노동자 측에서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협의가 시작되자 노동자 측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우려를, 저희가 이제 은행 측 입장을 들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기업은행과 외부 전문가 측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공정하게 임하겠다 발언하였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동자 측이 기업은행에 따질 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은행 입장에서의 답변을 하는 등 심지어 노동자 측의 자회사가 돼야 여러분들이 훨씬 좋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자회사에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회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회사가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협의장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기업은행이 시작부터 자회사로 정해둔 시나리오에 장기판 위의 말처럼 정부에게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방적인 자회사 강요입니다. 협의체에서 직접 고용과 자회사 2개의 안을 두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기업은행은 직접 고용은 처음부터 해줄 수 없으니 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직접 고용은 고작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용역사에게 주는 금액만으로도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고 중간 착취 당하고 있던 비용 안에서 얼마든지 임금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기업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자회사는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서 10% 인상 조건이 끝이고 더 심각한 것은 상여 복지가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부의 정책대로 척척 잘 맞춰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기업은행입니다.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사협의 경험이 없지만 기업은행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회의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언한 내용은 기업은행이 작성한 회의록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있고 회의록만 보면 기업은행이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측은 무식하게 때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작성되고 있더군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기업은행 노사협의 대부분을 녹취를 해놨습니다. 회의록과 실제 녹취를 비교해보면 기업은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강행하려고 작정한 게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접 지시사항이 있는, 그러니까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직군은 직접 고용을 시키라고 명확히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특정 직군을 보면 사업장에 단 한 명의 용역 파견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업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은 업무를 벗어난 설거지, 심부름, ATM 관리, 동전 교환, 각종 여러 가지 직군을 떠나서 이런
불합리한 불법 지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최근 이런 불법 지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문지를 돌려서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강요 사인을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걸 알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게 아닌 걸 알지만 너 빼고 다 사인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인해라, 이런 강요를 거부할 힘이 노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게 눈에 보이니 강제로 불법 행위가 없다는 문건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점 앞, 제2 본점 앞에 용역 파견 노동자들이 쉬고 있는 휴게실, 기업은행 직원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보고 정리정돈 지시까지 내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 지난 7월 20일에 벌어졌고 수차례 이런 것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기업은행 결과는 곧 모든 은행권에 모험 사례로 적용되어 결국 용역과 똑같은, 아니 더 좋지 않은 메이저 용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국가채 30억 배당금, 기업은행 정규직에게 태블릿 PC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켰는데 올해는 100만 원 이상의 노트북을 정규직 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엔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임명해준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 정부 눈치 보며 쇼하지 마시고 직접 고용과 자회사 2개의 안을 주고 성실 교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교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윤진근 부의장이 기자교문 낭독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한전전력연구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윤진근입니다. 그럼 한전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13만 3천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목표치인 20만여 명의 64.6%라고 최근 보도자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 방식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관처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자회사 추진에 있다. 자회사를 추진 중인 기관들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라 짠 듯이 직접 고용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기존 직원과 동의를 하며 자회사는 추가 정년 연장이 가능하고, 직접 고용의 경우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해야 하나 자회사의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는 대본대로 협의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왜곡된 정보이다. 한국전력, 울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회의를 진행하다 관련 부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전환 협의를 다시 진행하라는 권고까지 받은 상태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관리자 통한 자회사의 서명 강요와 별도의 설명을 진행하며 직접 고용됐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다. 아직 전환 협의가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자회사 추진이 예상되는 곳도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전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회사 설립 방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립대학들도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쳐다보고 있는 격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 역시 출연연법으로 자회사 설립이 어렵자 공동출자회사 등의 방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산연수원도 자회사가 당사자들에게 좋다며 노사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방법을 통해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업무 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융합관리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자회사 설립의 경우 기존과 같은 융합관리 형태의 자회사 추진을 지향하고 독립적인 업무 분장, 경영구조 확립이 가능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회사 추진 기관들은
이런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국 모 기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초우 개선은 불가능하고, 이런 요구를 모 기관에 할 경우 본인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회피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것은 현재 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파리바게트,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불법 파견을 공공 부분에서 공공연하게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 번째는 자회사 추진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회사를 추진한 기관들은 자회사로 할 경우 처우 개선이 더 나아진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파견, 용역 부분 전환은 어차피 경상경비 인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즉 자회사를 하든 직접 고용을 하든 예산상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에 투입되는 자본금, 관리, 인력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된다. 즉 자회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위 기관들이 자회사를 추진한 것은 직접 고용 시 직원들이 반발과 기존에 직원들에게 보장했던 복리후생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를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다수의 용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회사가 난립할 경우 누구는 직접 고용, 누구는 자회사로 고용 형태가 갈라지고 그에 따른 차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 뻔하다. 지금 기관들이 무분별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추진은 당장에는 불가피한 형태로 이야기하지만, 향후에는 공공부분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차별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란으로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전면 중단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자회사 방식에 대한 엄격한 비전을 수립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되도록 전환기관에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공공부분 자회사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비용 초과, 불법 파견 시비, 경영구조, 미비한 자회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 공공연대조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뭐 그때 제 이름을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공연대 입장이고요. 저는 뭐 이분들의 뜻을 잘 살펴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이게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국감에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혹시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습니까? 혹시 기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